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6강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인수분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하고 다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가 강조할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의미를 강조할 텐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제시문 1을 주고 논제 들어가고 다시 제시문 주고 논제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제시문을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다항식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발상의 전환은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일러가 한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 오일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만나는 2차 방정식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여기까지 논다면 2차 다항식이겠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보는 2차 다항식이에요. 자, 이걸 방정식 입장으로 보면 말이죠. 방정식 입장으로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겠죠. 이건 언제 그러냐면은 x가 여러분 알겠지만 2, 그렇죠? x가 또는 3. 그러면은 2나 3에서 이 함수값이 0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한 거죠. 자, 주어진 식이 있는데 2차 식이 있는데 x = 2, x = 3에서 0이 된다. 자, 그와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게 뭐예요? 주어진 녀석을 인수분해한다면 근을 알고 있다면 x-2, x-3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합니다. 자, 동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 강의에. 이거는 뭐냐면은 근을 알 적에 그렇죠. 근을 알 적에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을 안다고 그랬을 적에 보통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은 2차식, 많아야 3차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을 알고 인수분해를 한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서 함수를 이번에 누구를 갖고 올 거냐면요. sin x를 한번 갖고 와보죠. 제가 가로 이렇게 쳐도 되겠죠? 자, sin x를 인수분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와 같은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자. 여기서 써먹은 테크닉은 뭐예요? 핵심적인 방법은 근을 안다면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똑같아요. 자, sin x라고 하는 이제 그냥 함수가 있다. 자, 만약에 근을 안다면은 주어진 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2차 다항식이라고 했지만 그냥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근을 할 때 인수분해할 수 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다? 여기 sin 함수가 있다. sin 함수의 근을 할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sin 함수에 대한 근은 거의 그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0. 그렇죠. sin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여기다가 이제 보조적인 것을 그린다면 sin에서 0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이 있어요. 자, 1, 2, 3, 4에서 지금 이쪽이겠죠. 2상한하고 3상한 이쪽하고. 그래서 사인은 이 값 실적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근을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떤 다항식의 근을 안다. 그건 물론 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은 지금 sin x에 대해서 근이 된다는 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알아갔단 말이에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한 파이만 갖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x 플러스 파이 또는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은 굳이 한꺼번에 해버린다 그러면은 x의 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는 이렇게 써도 테크니컬하게 괜찮습니다. 이걸 1로 놓는다 그러면은 여기 제곱이 돼야 되겠죠. 파이 제곱분의 뭐가 돼요? x제곱. 이와 같은 용어는 똑같은 겁니다. 자,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점을 찍게 등호를 하기보다는 세 가지 한번 표현 방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이제 물론 타겟이 이거죠. 하나는 플러스 파이,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가 근이 된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써줘요? x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냥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파이제곱 해버리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이퀄 0으로 놓는다면 결국은 이퀄 0으로 놓는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0으로 놓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1은 파이 제곱분의 x 제곱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넘어가면 x 제곱은 파이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퀄 0으로 한다든지 이걸 역으로 0으로 한다든지 이 세 가지 표현 방법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방법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먼저 x 이퀄 0이라고 하는 근을 처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누구를 처리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를 처리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1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끝이 났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굴 해결해 줘야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2파이가 나오려면 뭐예요? 4파이 제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1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여기는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4파이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제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제가 안 썼겠지만 여러분 금방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그거의 제곱이에요. x제곱을 뭐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가 있으면 이 녀석의 제곱 얼마예요? 9파이 제곱. 그런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 제가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함수가 있다, 근을 한다, 인수분해한다. 이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인 x의 근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인 x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뭘 한다고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오일러가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둔다.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오일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논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번 보시죠. 지금 이제 논제 1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x값을 주어준 다음에 물론 사인에 있어서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편한 값입니다. 그렇죠?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와 같은 멋진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멋져요? 보면은 분모에 오는 거 뭐가 오나요? 홀수가 오는데 1, 3, 그 다음에 걸치죠. 4, 5, 걸치죠. 5, 7, 그 다음에 뭐예요? 7, 9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분자는요? 짝수입니다. 그렇죠? 2, 2, 4, 4, 6, 6, 8, 8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패턴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까 했던 식을 써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식을 썼던데 그 내용 그 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가 되냐면은 x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x가 2분의 파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달라고 논제에다가 제가 힌트를 드렸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면 아무런 부담 없어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은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x가 2분의 파이래요. 2분의 파이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 들어야 되겠죠. 자, x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뭐가 파이 제곱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4제곱분의 1만 남겠죠. 제곱 형태니까요. 그 녀석을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제곱은 없어지고 남는 것은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1-4분의 1 요게 남고요. 됐지요? 자, 두 번째 항을 보시죠. 이쪽 항을 보면 1은 그대로 있고요. 자,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2분의 파이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4가 밑으로 내려오고 파이 제곱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x가 2분의 파이가 들어갑니다. 파이 제곱은 약분이 돼요. 여기가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자, 그러면은 2의 제곱에서 4가 밑으로 납니다. 그렇죠? 4구 3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6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식을 제가 요 밑에다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밑에다 쓰는 거 잘 괜찮겠죠, 여러분? 요 밑에다 쓸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지금 식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계산을 할게요.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15입니다. 거의 자동이죠. 얘는 이거 36이죠. 36분의 얼마예요? 35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모양새를 보면은 이것은 제곱수입니다. 그렇죠? 2, 2는 4, 4, 4, 16, 6, 6이 36. 짝수에 관련된 제곱수이고. 자, 분모를 보세요. 사실은 3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로 본다면 1 곱하기 3. 15는 3 곱하기 5.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5 곱하기 7, 5, 7이 35.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원래 썼던 맨 왼쪽 식은 1은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자, 아까 했던 것을 이제 흐트러뜨립니다. 그럼 점을 찍을게요. 좀 굵은 점 됐죠? 2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2 곱하기 2분의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3으로 보고. 자, 그 다음 건 어떻게 되겠어요? 16분의 15죠. 그럼 4, 4. 15는 어떻게 써요? 3 곱하기 5. 됐지요? 자, 그 다음 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6, 6이 36이죠. 짝수로만 들어가요. 6, 6이 36분의 5, 7이 3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어를 누구로 쓰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주어로 쓰면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다 옮겨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집혀지겠죠. 그래서 1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거는요. 3분의 2가 되고 요 녀석은 3분의 4가 되고 요 녀석은 5분의 4가 되고 요 녀석은 얼마가 돼요? 뒤집으면은 5분의 얼마예요? 6이 되고 그 다음에는 7분의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보면 1, 3 걸쳐 들어가죠. 3, 5, 5, 7 분자는요. 짝수로서 어떻게 돼요? 2, 2, 4, 4, 6, 6, 8, 8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아주 멋진 이와 같은 2분의 파이를 곱셈으로 표현하는 홀수와 짝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표현하는 정말 멋진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어떻게 본 거예요? sin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을 알고 있다. 자, 근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주 멋진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또 한번 보시죠. 지금 첫 번째 논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예요? x 값을 한번 바꾸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아이디어는 똑같겠죠. 자, 이 x 값을 바꾸어 줬을 적에 또 얼마나 멋진 식이 만들어졌나 봐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일단 패턴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에서는요. 자, 패턴을 인식하시면은 보세요. 자,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수로서 그렇죠. 5 요번에는 이제 그 중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 7 그렇죠. 그다음에 한 번 쉬고 9를 쉬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11, 13. 그다음에 쉬었다는 얘기는 15를 쉰 거죠. 그다음에 17, 19. 그다음에 쉬고 그다음에 연속된 홀수 2개, 쉬고 연속된 홀수 2개.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패턴을 인식을 해 주세요. 이건 어떨까요? 6, 6, 12, 12. 그다음에 18, 18 나간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돼요? 이거는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에 대한 2배겠죠. 6에 대한 2배, 10이 나오고요. 그렇죠? 6에 대한 그 3배, 3, 6, 18. 그렇죠?
그래서 이 패턴을 인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발사항에 전환을 한 사인 함수의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까 그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인 함수에 대한 인수분해가 자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연속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해보죠. 자, x가 얼마를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파이를 가지고 6분의 파이죠. 지금 6분의 파이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인 6분의 파이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아는 각도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한 30도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자, x가 얼마로서 집어넣은 거예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 계산이에요. 1 마이너스. 여러분 보겠지만 어쨌든 파이 제곱은 인수분해가 되고 남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분자를 생각하면은 6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인데 파이 제곱은 약분됐죠. 자, 6의 제곱 남았어요. 그러나 그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6의 제곱 3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요 형태를 보면 1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입니다. 6이 들어가서 6, 6이 36인데 뭘 곱해주는 거예요?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곱하기 큰. 자, 이거는 제가 곱하기를 그냥 굵은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나가고요. 하나만 더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제곱이 약분되고 남는 것은 뭐예요? 지금 x 제곱이니까요. 지금 6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36 그렇게 되겠죠. 9 곱하기 36. 굵은 점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나가겠지요. 자,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은 6분의 파이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분의 35 좀 이쁘게 되지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이제 얼마냐면은 144죠. 144분의 143. 모양은 이제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324분의 이후에는 323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점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도 더 이쁘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와 했던 방법을 유사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저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은 6분의 자, 다 써드릴게요. 2분의 1은 6분의 파이에다가 자, 여러분 이제 아까 그 36분의 35 같은 거는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아이디어는 뭐예요? 36분의 30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 6, 6이 36분의 35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5 곱하기 7이죠. 그렇죠? 5 곱하기 7. 굵은 점 찍을게요. 자, 그 다음 겁니다. 144는 뭐예요? 12의 제곱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분의 143은 뭐예요? 11 곱하기 13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24는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18이고요. 분자는 뭐냐면은 323입니다. 얘는 17 곱하기 19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짝수인데 홀수 같은 경우에는 5, 7 쉬고 11, 13 쉬고 19, 17 그다음에 17 쉽고 그 다음에 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를 뭐로 썼으면 좋겠어요? 파이가 들어간 주어로 쓰면 되겠는데 요거 너무 비기 싫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정돈하게 되면 3분의 파이를 그렇죠? 3분의 파이만 남겨놓고 얘네들은 전부 다 넘겨버릴게요. 그럼 남는 것은 3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2하고 6하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얘네들은 어디로 옮겨요? 저쪽으로 이제 다 옮겨갑니다. 뒤집어야겠죠? 자, 5분의 6, 7분의 6, 11분의 12, 뭐예요? 13분의 12. 여기는요, 17분의 18, 그 다음에 19분의 18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쭉 늘어쓰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짝수와 홀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지요? 상당히.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뭘 한 거예요? 자, 함수가 있다. 근을 알고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함수를 누구로 데리고 왔어요? sin x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려면 그 sin x에 대한 근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sin x, cosine x 등의 함수에 대해서는 특히 언제 0이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를 했죠. 그렇죠? 물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경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원주율에 관련된 것으로서 2분의 파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짝수나 홀수를 이용해 갖고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곱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제에서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려면은 이번에도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논제 1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시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그 제시문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전개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시문 2 들어갑니다. 제시문 2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항식 형태로 하는데 그 다항식 차수가 1차나 2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갈 수 있는 그런 다항식입니다. 제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아니라 어떤 다항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차수가 나오는 다항식. 예를 들어서 우리는 7차까지 다항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7차까지 구한다든지,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구합니다만 보통 3차나 4차까지 필요하다면은 원하는 다항식을 구하겠다. 그것이 이제 제시문의 첫 번째입니다. 제시문 2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다항식의 표현이 있고 하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2에서 제시문 2는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나와 같이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거는 이제 미분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떤 함수를 올림차순으로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차순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이제 올림차순으로 표현하겠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때는 1차 함수, 어떤 때는 2차 함수, 어떤 때는 3차 함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가 문제겠죠. 그럼 개수라고 하는 A0, A1, A2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0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은 양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다 죽어버리고 남는 것은 A0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이 A1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GX가 현 상황에서 이제 누가 올 거예요? 얘 대신에 이제 sin X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in X를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문제의 본질은 A0, A1, A2를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A0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A1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이디어는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0을 집어넣어 갖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으로서 얘까지 없어지면 안 되죠. 여기가 X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상수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합니다. 항별 미분법이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분하면 돼요. 얘가 없어지고 A1만 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의 A2에다가 X의 1승. 여기는 어떻게 되죠? 3의 A3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집어넣어봐요. 그럼 G'0에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누가 없어져요? 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A1이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A1 구했죠. 그러면 눈치채셨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A2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2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없어지고 자, 2배의 A2 플러스 얘가 넘어옵니다. 모양은 사실은 3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A3의 X 플러스 점점점 나가요. 사실은 얘는 또 2팩토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X 대신에 자, 누구 집어넣어줘요? 0 집어넣어주면은 나머지 다 죽어버리고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의 A2입니다. 따라서 A2는 어떻게 구해요? 이제 나눠주겠죠. 그래서 A2는 사실은 눈치챘지만 이게 팩토리얼하고 관계되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어떻게 된다고요? G2 프라임 제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눈치챘죠? A3는 어떻게 된다고요? 3팩토리얼분의 3번 미분한 거에 제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했어요 지금요? 바로 이 개수들을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 개수들 구했죠? 자, A0 여기 G0 여기 누가 있어? A0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녀석은 G0 더하기 A1 주세요.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0 집어넣은 X. 자, A2 주세요. 여기 있죠. 이건 어떻게 돼요? 2팩토리얼분의 2번 미분한 거에다가 0 집어넣은 X0. A3 주세요. 3팩토리얼분의 그렇죠? 위에 3번 한 거는 어떻게 미분 쓸까요? 점 3번 찍을까요? 그냥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x의 3승 넣고 점점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항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시문 두 번째의 첫 번째 내용인데 결국은 여기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이때 함수 g는 뭐죠? 이때 함수 g는 예를 들어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원고에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gx를 sin x로 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구합니다. 자,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sin x에다가 뭐 집어넣어줘요?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쓰나마나예요. 자, 한 번 미분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x죠. 코사인의 0은 1이잖아요. 따라서 x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이거 구할게요. 자, 그러려면 몇 번 미분해요? sin x를 2번 미분하죠. 2번 미분하면 뭐 나와요?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런데 x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뭐 집어넣어줘야 돼요? 뭐 집어넣어요? 0 집어넣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제곱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미분해야 됩니다. 자,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은 코사인. 그렇죠? 또 한 번 미분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하면 2번 미분한 겁니다. 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0 집어넣으면 1인데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의 x 3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여러분 이거 다 확인해야 돼요. 눈치챈 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면서 5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5승.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7승.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형태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시문 2의 첫 번째 내용은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시문 첫 번째 말 2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제시문 2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x-a가 있고요. x-b라고 하는 이제 인수분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당장 따져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근은 지금 A하고 B예요. 여기서 근은 누구라고요? 당연히 A하고 B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다항식, 이거는 함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 함수의 모양을 바꿔줬어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꿔줬냐면은 상수항의 개수를 한번 1로 생각을 해봐요. 상수항을 뭐로 본다고요? 1로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x에다가 플러스 ab입니다. 그렇죠? 왼쪽식만 보면은요. 함수로서 보면은 맞지요? 근데 상수항을 1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에서 모든 개수들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a 곱하기 b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ab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ab가 들어가면은 순서를 바꿔 쓸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물론 여기서부터 직접 가도 돼요. 직접 가는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에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의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뭐를 나눠줘요? a 곱하기 b를 나눠주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0이 된다. 이건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상수항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나눠준 거예요? a, b를 1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죠? 양변을 뭐로 나눠줬다고요? a 곱하기 b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일러의 해석을 들어갑니다. 오일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어떤 방정식이 있다. 그 방정식의 상수항이 1이다. 상수항이 1이에요. 그렇죠? 상수항이 1이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여기다 이거 빼먹었죠. 여러분 x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1차 항. 1차 항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부호는 차치해 놓고 1차 항의 개수는 각 근의 역수의 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해석을 해요.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해석하는 기회가 많았죠.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오일러의 해석이에요. 어떤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상수항을 1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1차 항의 개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1차 항의 개수는 근이 뭐예요? A하고 B죠. 근의 역수의 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오일러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의 상수항이 1이면 상당히 멋진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시문 두 번째에 2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뭐예요? 자,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합치는 것을 제시문 2의 이제 하단 부분, 여러분을 원고로 따지면 이쪽의 아랫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합치자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합치려고 그래요. 그 말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자, 이거 지워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합친다고요? 이거하고 합치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합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의 상수항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1이 아니네요. 그렇죠? 1이 아니죠. 그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은 자, 상수항 1차식, 2차식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는 점프가 일어나죠. 3차식, 5차식이니까 얘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차근차근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나가야 돼요. 상수항은 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녀석을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시켜 줄게요. 자, 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sin x도 0이 돼요. 자, 이걸 1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뭐로 만들어주냐면은 u 어떻게 바꿔주나 보세요.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u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물론 핵심이 뭐예요? 1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최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몇 차 항의 다항식이라고요? 1차 항의 누구라고요? 요 개수 3팩토리얼 분의 1, 6분의 1이 우리한테 정말 관심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냐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x를 인수분해를 해버려요. 그럼 x를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여기는 남는 게 1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x제곱, x의 4승, x의 6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대신에 뭐로 만들어버려요? u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전개되는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퀄 0으로 나와버리면 아까 저 x로 나눠준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x로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는 상수항 1입니다. x제곱이에요. x제곱 뭐라 그랬어요? u라 그랬죠? u 들어가고. x로 나눴기 때문에 x 4승이에요. 그럼 뭐예요? u 제곱이죠. u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쫙 내려가서 0으로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됐잖아요. 자, 오일러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1차 항의 개수는 이때는 이제 음수 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음수 빼고 합니다. 1차 항의 개수는 6분의 1이에요. 자, 6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존재하는 아까 했었죠. 존재하는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바꿔줬죠. x에 의한 근이 뭐예요? sin x에 의한 근이 0. 봤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이게 이제 치환하기 전에 근이잖아요. 근데 치환을 어떻게 했어요? 자,
u로 치환했죠. 그런데 아까 x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없애진 거고, 그 다음에 제곱으로 치환했으니까 u로 얘기하면은 근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죠. 파이 제곱. 그 다음 건 얼마예요? 4파이 제곱.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9파이 제곱. 이게 이제 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u 입장에서.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근은 이거다. 이게 이제 제시문 2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곧바로 논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했던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멋진 것을 한번 보여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접할 수가 있냐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셨냐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 그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급수를 배우실 적에 전형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한대로 가는지는 조작을 해줘 갖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지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다가 제곱을 붙입니다. 이건 1제곱은 붙이나 마나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붙여주면 그 다음 거는 얼마예요? 4제곱분의 1, 그 다음 거는 5제곱분의 1. 이렇게 제곱을 붙여주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이게 6분의 파이. 또 원주일 또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나하고 만나서 원주일 엄청 봤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여기에 제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제곱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 확정값으로 가는데 그 녀석이 누구라고요? 6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일러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차항의 계수가 뭐라고요?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 된다. 언제? 상수항이 1일 때.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써놓은 칠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직접 써버리려고 그래요. 자, 오일러의 아이디어는 상수항이 1이다. 그럼 이제 요거 마이너스 없이, 요거 관계없이,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안에 있는 거 3팩토리얼 분의 1이 1차항의 개수예요. 즉 6분의 1이 개수예요. 이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그것들의 역수가 합이에요. 그러면 역수의 그다음에 합입니다. 이거 역수 4파이 제곱분의 1. 그다음에 이거 역수 얼마예요? 9파이 제곱분의 1. 물론 점점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논제에서 요구했던 거하고 모양을 맞추려면 여러분 어떻게 줘야 돼요? 제가 여기다 쓸까요? 양변에다 뭘 곱해줘야 되죠? 파이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6분의 파이 제곱은 어떻게 돼요? 1의 이건 눈에 여러분 보이죠? 그냥 1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은 뭐라고 쓸까요?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는 뻔합니다. 4의 제곱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논제에서 원했던 그런 형태로 모양을 이제 바꿔준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논제 2에서 이제 이야기를 완성을 한 건데요. 지금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돈을 하고 제가 이제 보완적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오일러의 아이디어를 설명드렸는데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렇죠? 인수분해에 관련되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논제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변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A분의 B로 곱해줘 버려요. 그럼 어떤 식 얻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1일 때, 상수항일 때 세상에 1차항의 개수를 한번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까지 좀 염두에 두고 1차항의 개수 요거만 생각한다 그러면 근의 역수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걸 이제 오일러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누구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이걸 1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x로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이걸 이퀄 0으로 놓기 때문에 얘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1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이죠? u죠. x4, 이건 몇 승이에요? x의 4승이죠? u제곱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개수가 여기로 오는 거고 모든 근의 역수의 합.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둔다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급수 배울 적에 무조건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나 분모에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참 파이는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렇죠.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자, 참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은 뭘 갖고 한 거예요? 사인 x 가지고 했죠. 그렇죠? 사인 x를 가지고 인수분해 했었죠. 사인 x 인수분해 했어요. 그럼 자,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한 거예요? 코사인 x를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x를 인수분해하면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이쁜 식을 얻을 수 있을지 해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코사인은 어디서 0이 되나요? 지금 코사인은 어디? 여기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으로 따진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코사인에서는 여기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예요? 4쪽에 맨 위에 올려놨듯이 코사인 x를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됐지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는 왜 했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x 대신에 특별한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쁘게 정돈하다 보면은 원주율에 관련된 상당히 정말 아름다운 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맞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아주 정말 또 멋있는 식이 또 있어요. 오늘 원주율에 관련된 너무 멋있는 식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참고이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4분의 파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거 홀수만 가지고 하죠. 자, 여러분 이제 패턴이 뭐예요? 이 경우의 패턴은 13579 홀수를 뒤집어라. 단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간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식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접근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원고에다가 이쁘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스케치만 해줄게요. 프로세스를. 자, 첫 번째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적분 이거예요. 4분의 파이에다가 탄젠트 n승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 적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치환 적분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u를 탄젠트 x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식이 이뻐지나 보세요. 자, 치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첫 번째 뭐 체크해야 돼요? du는 얼마 dx다. 그렇죠? 또 뭐 체크하셔야 돼요? 구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꿔줍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자, x가 0일 때 탄젠트 0, 그렇죠? x가 4분의 파이면은 탄젠트 값이 1. 그러면 이제 구간 바꿔줬죠? 자,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속 주세요. 여러분 뭐 필요해요? du는 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세크죠? 세크 제곱 x 뭐예요? dx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자, du는 세크 제곱 x dx 나왔지요? 그걸 이제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것은 이 녀석은 u의 n승이죠. 그렇죠? u의 n승 그다음에 자, dx는 뭐가 돼요? du로 써주려면 dx는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du가 되죠. 자, 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세크 제곱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럼 탄젠트가 u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u 제곱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형태를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얼마나 이쁜 건가 한번 보세요.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n을 갖고 와서 ni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구간이 어떻게 돼요? 0서부터 1까지죠. 구간이 0서부터 1까지였을 때 이 함수의 범위를 보면 u의 n승을 1 플러스 u 제곱이면은 이 분모만 따져줘요. 분모만 생각하면은 이 값은 어디를 못 벗어나냐면, 자, u가 0이면은 1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u의 n승이에요.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얘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u의 n승이 됩니다. 그럼 양쪽을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분하잖아요. 적분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적분해서 모양이 나오면 알겠지만 이건 구간은 0서부터 1이에요. 구간 0서부터 1, 0서부터 1 이거예요.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적분한 값은 뭐냐면은 2의 n분의 1이고 이거 적분한 것은 어떻게 돼요? 2의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건 다항식의 적분이에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따라서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쁜 녀석은 어떻게 간다고요? 0으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밑에 식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바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참고사항에다가 넣게 된 것은 그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인 함수를 가지고 막 인수분해해서 결국은 뭘 표현한 거예요? 원주율 파이를 굉장히 멋있는 식으로 표현한 거죠. 홀수하고 짝수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예요? 제가 참고에 또 이쁘게 해놨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은 그 나머지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뺀 거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너무너무 멋진 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할 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나머지 것을 메꿔주시길 바라요. 요거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